좋아요, 구독!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하느니 꺼낸 카드는 베이비 스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기준금리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 하느니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금통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1%까지 지금 나는 상황에서 0.25만 올렸느냐. 또 앞으로는 얼만큼 올릴 거냐.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두 번 연속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가다가 지금 다시 0.25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높은 물가 지속세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50bp 0.5%를 포인트를 올리지 않고 0.25만 올렸냐? 경기 둔화 정도가 8월달 전망치보다 지금 더 커졌어요. 그것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 따라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에서 봤듯이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50bp는 안 한다. 자, 그러면 6회 연속 지금 금통위에서 올리고 올해만 7번을 올리는 상황인데 결론은 내년에는 그럼 얼만큼 올릴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서 보시면은 발표문이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통방문이라는 게 첫째 뭐가 냐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처음으로 들어간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긴축 기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이 아직도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간다. 요 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당분간이라고 들어간 말이 있어요. 당분간은 며칠입니까? 대개 이제 당분간은 3 내지 4개월을 지칭할 때 당분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요 두 가지가 새로운 그런 아까 말씀드린 통방문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나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3, 4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가 가장 큰 이 전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의 큰 골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언제 그럼 그만두세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원래 물가 상승률이 이 전망치죠. 그게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면 이거는 금리의 어떤 이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는 한은 피벗, 한은이 금리 인상을 간두고 이제 멈춰서면서 금리 인하 또는 지속적인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언제쯤이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상황으로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년도 4분기에 인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가 이번 금통위를 마치고 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금통위가 오늘자죠. 이 25bp 베이비 스텝을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6회 올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얼마나 올릴까가 또 시장의 화두였을 텐데요. 일단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년 초 또 3, 4개월 정도는 그렇죠. 계속해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긍정적인 점은 내년 4분기에 좀 피벗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에 FOMC가 공개되면서 국내외 증시 화색이 도는 모습입니다. 연준 의원의 가반 이상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2월에 있을 FOMC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일까요? 지금 거기도 이제 조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1월 소비자 물가가 나와야 됩니다. CPI가 나오면 그거 보고 지금 결정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전선이 아주 양쪽이 아주 공고하게 지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반반으로 가면은 급격하거나 또는 굉장히 폭이 넓은 금리 인상은 지금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뭐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리 인상 속도 늦춰야 된다. 이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가장 우려되는 거는 미국의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금 큰 파도로 올 것이냐. 요새요 희한한 게 지금 내년도 경기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뭐 유럽 경제보다 훨씬 좋을 거,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내년에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싸고 매파와 비둘기파가 아주 굉장히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게 이번에 FOMC 회의록이고요. 다수 참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긴축 정책 우리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는 뭡니까? 뭐 진짜로 인플레이션 우리 타겟을 한 2%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로 합니까? 등등의 얘기들로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등등을 봤을 때 FOMC가 사실 이 정도면 호재로 굉장히 좋은 방향을 지금 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내일부터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전체 이 유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요 지금 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금 1.3%의 소매 증가율을 보는데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한 달치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얼마만큼 강하게 소비가 구현되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한번 보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지금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도 생산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는 숫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모든 관심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오는데 뭐 제가 한 달 전 미국에 있을 때 뭐 많은 관계자들하고 물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유통업자, 그다음에 제조업자, 그다음에 소비자까지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지금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11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이 대두 속에서 이 내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의 관심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얼마나 좀 소비가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이 변곡점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11월에 CPI 데이터의 지표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의 한은의 금통위는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FOMC는 올해 12월 한 차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양국의 금리 격차 확대가 또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환율과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금리 격차가 나면 제일 우려할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달러 자본이 지금 나가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 현상이 뭐 크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순채무국이었는데 지금 채권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한 16%, 18%로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27%가 오른 거예요. 이 환율의 변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러고 이게 다시 뭐 다른 데로 돌아가는 현상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환율과 이런 부분들은 또 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심스럽습니다만은 여기야말로 뭐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원자재 가격도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어디서 뉴스가 나오면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리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되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내년 지금 우리 이번 금통위에서도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사실 1.7%까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보다 밑으로 내려왔던 것은 사실 굉장히 침체와 또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로서의 이런 환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 파고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끝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확대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외환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완화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경제 성장의 흐름과 수출 확대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OECD는 내년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내년 증시의 최우선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 2주 전만 해도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암울한 그런 정보와 또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침체하는 거는 다 맞지만 침체의 규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또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심지어는 미국은 뭐 침체가 약간 오지만은 살짝 열만 나고 지나갈 정도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최대의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과연 코로나 제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지금 3월 달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 그다음에 양회 등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경제의 프레임을 짜느냐가 사실 내년도에 큰 상반기에 흐름을 가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내년도에 침체가 예상이 됐을 때 각국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빠르게 발빠르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뭐 진짜로 상관계수 1의 분위기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이라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각국의 통화 정책 방향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